그 다음에 지속적이라 해야 된대요. 이렇게. 그 화엄경에서는 나무와 나무를 이렇게 마찰을 시키면은 불을 얻을 수 있대요. 그런데 자주 쉬면은 뜨거워지지도 않는데 어디 불이 얻을 수 있겠느냐, 불을 얻을 수 있겠느냐, 이런 내용이 나와요.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. 저는 이제 우리 스님 모시고 공부할 때 아주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. 참선한다고 이렇게 벽을 쳐다보고 조금 앉아있다가 그냥 또 그만둬 버리고, 그걸 처음에 하다가 이제 안 하는 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걸 하다 말다 그러는데, 하다 말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점점 안 하는 날이 많아지면은 그럭저럭이래요. 그래서 이제 그만두어 버리면 흐지부지. 그래서 하다 말다 그럭저럭 흐지부지. 그냥 그 얘기를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. 그래서 돼야 안 된다 막 이러면서요. 그래서 중생이 정진을 못하고 하다 말다 그럭저럭 흐지부지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. 그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방학식을 다 가면 집에 와서 생활계획표를 짜요. 시계를 동그랗게 끊어놓고 6시에 가서 공부하고 뭐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뭐 밥 먹고 공부하고 하여간 시간표 짜는 거 그걸 보면은 기가 막혀요. 그대로만 하면 무슨 일 냅니다, 정말로. 근데 첫날부터 하다 말다, 둘째 날 되면 그럭저럭, 그다음 셋째 날 되면 흐지부지, 시간표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성공을 못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지속적으로만 하면은요,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. 어떤 분이 회사 일을 다니는데 그 다니는 시간이 딱 1시간을 벌 수가 있대요. 30분 걸린다면 이렇게 버스를 타고 회사까지 가는데 아침에 갈 때 30분 동안을 차 안에서 책을 보는 거예요. 자기 분야의 책을. 또 퇴근해서 오는 동안에 또 보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6년을 했답니다. 그러고 나니까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요새 말하는 벤처 기업이요. 그 혼자 독립을 해서 성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, 그렇게 꾸준히 해나가면 하루에 1시간도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. 보통 10년 하면은 뭐 엄청난 변화가 올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학교 공부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. 그건 이제 이제 뭐 더 얘기 안 해도 아마 이런 이야기는 금방 학생들도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집중력입니다. 그 경전에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. 햇빛에다가 종이를 갖다 이렇게 놓으면은 안 탄대요. 근데 그 렌스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햇빛을 모으니까 팍 불이 나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집중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불을 가지고 나무를 태울 수 있지만은 젖은 나무를 적은 불로는 못 태운대요. 성냥개뼈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름 되는 둥치 젖은 나무 벼다 놓고 태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학생이 이렇게 공부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보면은 자기 어떤 좀 머리 좋고 하는 애들은 그냥 공부 안 해도 잘해요, 보면. 근데 중학교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게 그때부터 또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. 같은 수학을 한번 생각해 봐요. 초등학교 한 3, 4학년 수학은 정말 한열을 결석하고 가도 그거 배우고 있어요. 비슷해요. 비슷한데 중학교 가서는 1시간에 한 문제 가지고 1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. 그 어떤 한순간만 놓쳐버려도 그 시간 다 공치는 거예요. 1시간 내내 노는 건 아니에요, 그냥. 근데 1시간 저기서 한 10분만 옆에 하고 장난하다 보면 그 시간은 완전히 그냥 결석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이다고 그러고 집중. 그러니까 최소한도 1시간을 집중하는 능력은 가져야 된대요. 우리 스님네들은 이제 참선할 때 보통 이제 이렇게 1시간 이렇게 하고 또 한 바퀴 이렇게 포행이라고 해서 좀 다리도 아프게 돌고 그리고 또 1시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
처음에 2시간 하고, 그럼 뭐 또 이제 쉬었다가 또 2시간 하고, 이렇게 해서 한 5번 정도 나누어지면 10시간을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. 1시간 집중력은 가져야 되는데, 초등학교에서부터서 자꾸 한 40분, 45분 이렇게 이제 집중력을 점점 길러서 나중에 대학교 가면 적어도 한 90분 정도 이제 집중력이 생길 수 있도록까지 이렇게 그 집중력을 늘려가야 돼요. 아주 굉장히 그건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근데 뭐 초등학생 우리가 이제 그 어린이 불교 이렇게 학교에서 일요법회 때 해보면은요, 5분 넘어지면 그냥 줄이를 틀어요, 그냥. 5분 넘어지면 그냥 5분 내에 뭐 할 말 해버리고 빨리 끝내야지 집중력이 없어요. 그 다음에는 뭐 혼자 하고 있는 거지 아무 효과가 없는 거라고요. 그래서 그런 집중력을 길러준다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. 나중에 이제 진짜 전문적인 어떤 경지에 오르려면은 뭐 참선을 해서 명상, 뭐 참선을 해서 집중력을 어떤 그것까지도 이제. 그래서 탁구 선수들 한창 뭐 정현수, 이혜리사 그분들은 저 무진장 스님이 참선 교육한 일이 있었어요. 저기 저 만이사 가는 거기 동아체육관 거기 다니면서 참선. 근데 그냥 그 집중력이라는 게 어떤 신통력 정도 돼야 된답니다. 그 날라오는 탁구공 그게 엄청나게 빨리 날라오는데 저거 오니까 어떤 각도로 오니까 어떤 각도로 이거 재고 있다가는 벌써 저 지내가 버린다는 거예요. 그냥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좀 감각적인 거. 근데 참선을 해서 얻어지는 경지라는 게 직관력이거든요. 염관이 아니에요.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관이에요. 이제 그런 어떤 직관력을 이제 길러기까지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서 집중력을 길러준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. 근데 어렸을 때부터 집중력을 길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지속력과 집중력이 이제 겸해진 것이겠습니다만은 밥 먹는 것에서 일단 시작을 해요. 제일 중요하고 배고플 때 밥 먹으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 교육은 밥 먹을 때 딴짓 못하게 하는 거예요. 돌아다니거나 밥 먹다. 근데 지금 요새는 애는 돌아다니고 엄마는 밖으로 들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한 숟갈씩 떠먹이고 이렇게 할 정도니까 뭐 더 이상 그냥 어떻게 이야기가 안 되는데요. 식당에 가보면 애들이 그냥 전혀 저 애들이 놀러 오는지 밥을 먹으러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이 식탁 저 식탁 다니면서 그냥 난리를 내는 거예요.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. 어느 젊은 부부가 이렇게 5살 먹은 애를 데리고 와서 식당에 밥을 먹고 저도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애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숟갈 가지고 다른 사람 밥도 이렇게 흔들어 보고 저희들까지 왔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제가 막 아단을 좀 쳤어요. 응? 애야 이렇게 하면 복 못 받는다. 옛날 인자 사람들 말처럼 밥 먹을 때 딱 먹어야 복 받지. 근데 얘는 막 우네. 그냥 엄마가 와가지고 막 내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. 왜 애를 올리자고 말이에요. 그래서 내가 이러고 다니면 복 못 받는다 소리밖에 안 했다고 난 그래도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. 나 빌어먹는 소리 안 했어. 그러면 빌어먹는다고 옛날 분들은 그랬는데 나 그렇게는 안 했어요. 복 못 받는다 정도만 한 거지.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율곡선생 어머니나 맹자님 어머니 같으면 그때 고맙다고 할 거 아니에요. 우리 아들. 그리고 데리고 그날부터서 이제 식당에서 그 스님이 뭐라 하더냐 뭐 얼마나 좋아요. 그냥 핑계가 좋지. 근데 그냥 내한테 막 야단만 치고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자식 잘 가르쳐 주면은 밥값이라도 대신 내줄 줄 알았더니 밥값은 그냥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냥 어쨌든 그렇게 지속적으로 집중력을 길러주는 게 거기서부터서 옛날 분들은 그렇게 좀 했어요. 그럼 그거 할 수 있는 정도 되면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실천력, 지속력, 집중력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꼭 마음 두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.
학교에서 공부한다, 학생이 공부하는 게, 학교 다니는 학생이 공부한다는 게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일 공부할 것을 미리 오늘 좀 공부하는 것을 예습이라고 이렇게, 예습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. 아주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런데 뭘 모른지는 알아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. 내일 배울 자리에서. 그러니까 숙제를 낼 때 모르는 걸 많이 준비해가지고 오라는 숙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뭘 모르는가. 그걸요. 물론 자기가 이제 사전을 찾아서 알 수 있는 까지 알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 숙제도 이제 있어야 되겠고, 자기가 자기 공부할 수 있는. 그래서 학교에 갈 때 굉장히 기다리지도록 가서 이걸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, 선생님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이 막 나게 해야 돼요. 그래서 꼭 어렸을 때부터 예습 습관을 어머니가 드릴 필요가 있대요.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을 놓고 엄마가 절대 가르쳐주면 안 돼요. 모르는 것만 만들어서 학교 가서 배워오도록 해야 된다고. 근데 초등학교 뭐 한 3, 4학년까지는 엄마가 좀 가르칠만 하니까 숙제 대신 다 해줘버리고 다 가르쳐서 보낸다고. 나중에 한 5, 6학년 되면은요, 대신 해줬다는 망신이에요. 엄마 해준 거 다 틀렸다는 거예요, 그냥. 어? 그러면 겨우 한다는 소리가,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안 배워서 그렇지, 요새리밖에는 못하는 거예요. 진짜 의사만 돌팔이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교육도 돌팔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애들 좀 모르는 것만 만들어서 보내서 배우는 재미가 학교에서 있도록. 근데 다 미리 가르쳐 놓으면 가서 재미도 없거든요. 다 아는 것이니까. 시시하게 생각해. 선생님 가르침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시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 아는 거 자랑하려고 생각하다 나중에 엄마가 가르쳐준 거 가짜 가지고 가서 자랑하다 망신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엄마도 안 믿고 선생님도 안 믿고 이상하게 될 수도 있겠죠, 이제. 그래서 꼭 모르는 것을 만들어서 보내라 이거예요. 뭐 저도 이제 학교 다니는 이제 꼬마 애들이 절에 이렇게 있을 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그러면 뭐 하러 가냐? 그러면 공부하러요. 너 뭐 모르는 거 있어? 그러면 몰라요. 모르는 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모르는 걸 만들어 가지고 가자. 미리 몰라야 그래도 배울 것이 있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. 알고 싶어 할 때 배우면은 그냥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예습을 꼭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학습이라고 제가 이제 붙여봤습니다. 학습. 학습 요령은 좀 이따 이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, 그 다음에가 이제 복습입니다. 열심히 학교에서 이제 배운 것을 집에 와서 복습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. 그냥 막 녹음해 놓은 거 이렇게 편집하듯이, 그래야 이제 시험 볼 때도 그냥 척 하면 나오고, 이렇게 되지. 가정주부, 예를 들어서, 서랍에 이렇게 옷장에 가을옷, 겨울옷 이렇게 좀 분류해서 놔두고, 양말도 어린이 것, 형 것, 동생 것, 남편 것 이렇게 해놔야지. 그냥 그러면 착 문 열면서 안 보고도 그냥 집어내서 줄 정도 되는데, 섞어 놓으면은 그냥, 그럼 찾다가 그냥 결석을, 지각을 하든지 뭐 일이 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리를 딱 하는 것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을 예습, 복습만 같이 해도, 이건 모르는 거 내일 꼭 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와라. 같이 복습하면서 배우면 대학까지 이렇게 아들, 딸들이 졸업할 동안에 같이 하면은 집에 앉아서 그냥 학교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. 같이 공부 이렇게 하면은요. 모르는 거 만들어서 보내고, 자기도 모르는 거 있으면 이거 꼭 알아오라고 그러고,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어떤 재미가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. 그래서 절대 숙제 이렇게 대신 해주어서 미리 이렇게 알게 해서 보낼 게 아니라, 잘못 알고 있는 것, 전혀 틀리게 한 것도 문제지만은 더 깊이 학교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. 어중간하게 배워가지고. 그래서 꼭 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예습,
복습이 필요하다는 거죠. 학습에 있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학교 공부가 가만히 보면은요,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공부가 읽고, 듣고, 쓰고,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. 그냥 뭐 말하고, 이렇게, 이게 이제 학과에 따라서는 또 있겠죠. 영어 시간에 뭐 이제 말하기도 있고,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, 기본적으로 그렇게 읽고, 듣고, 쓰고, 말하고, 이렇게까지 이제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이것이 박자가 딱 맞아야 돼요. 선생님이 책을 읽을 때는 같이 자기도 책을 읽고 눈으로나 따라 읽어야 되고,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그걸 들어야 돼요. 그리고 칠판에 쓰면 반드시 써야 되고, 중요한 것이 있으면 메모를 꼭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이 도막 연필만 못하다는 그런 서양의 격언도 있답니다. 부러진 연필만 못하다는 게 아무리 그냥 기억력이 좋다고도 적는 것만큼.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는 쓰는,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것도 늘겠죠. 이제 그 작문 실력도. 그래서, 근데 선생님이 책을 읽고 있을 때는 선생님 얼굴 바라보고 있다가 설명할 때 또 책 본다든지 이렇게 되면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돼요. 그래서 꼭 그걸 맞춘다는 거예요. 선생님 책 읽을 때 같이 읽고, 설명할 때 듣고, 쓸 때 쓰고, 말해야 될 때 말하고, 이걸 착착 맞춰서 하는 게 학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. 이게 그냥 간다는 것 같지만은요, 이거 실천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. 이대로만 하면 배우는 것은,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. 미리 몰라서 그걸 배우려고, 몰라서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갔는데, 그걸 설명을 딱 한단 말이에요. 그건 완전히 자기 것이 되는 거죠. 그때 자기가 못 만들면은요, 나중에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. 복습은 그때 공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정리하는 것이지, 그 뒤에 알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때 정확히 알고 중요한 건 적고 이렇게 하게 그래야죠.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을 놓고 볼 때게요, 참 공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 참 그대로만 하면은요, 예습만 해도 효과가 있고 복습만 해도 효과가 있고 뭔가 있어요. 학교에서 학습 시간에 잘 듣고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한 것 놓치지 않고 다 듣는 것만 해도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돼야 일단 그 시간에 다 모르는 거 다 알고 뭔가 그때 그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해놔 버려야지. 그때 못하면 그만인 거예요. 나중에 자기 혼자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이제 또 굉장히 필요하죠. 이제 그 독해력이라는 게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. 책 읽고 이렇게 이해하는 능력도 그것도 길러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. 또 그 다음에 말귀.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얼마나 잘 알아듣느냐. 굉장히 2번, 3번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고요. 이 말귀가 굉장히 어두운 경우가 생겨요. 말귀가 밝게. 그건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도 그걸 늘 좀 그 교육 시킬 필요가 있죠. 이렇게 말을 잘 알아듣도록. 근데 아주 굉장히 깊은 내용까지 알아들으면 참 좋아요. 그냥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뜻까지 다 그냥 저 후에까지 다 알아들으면 엄청나게 좋은 거죠. 그래서 저는 그 여성 교양 강좌에 가서 강의하기 전에 꼭 이 말귀가 얼마나 밝은가 시험 보는 게 하나 있어요. 그게 뭐냐 하면은요, 처음에 그걸 물어요. 옛날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 강큰 시어머니라는 그런 이상한 거에 그 시리즈가 있었어요.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아빠 누구 오늘 밥 먹여서 보냈냐, 빵 먹여서 보냈냐 이렇게 묻는 시어머니, 그 강큰 시어머니래. 아주 굶겨 죽이려고 그 빵이라도 얻어먹은 거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어디 간도 크지 그런 질문을 하냐고. 이렇게 강큰 시어머니 중에 그것도 들어간대요. 근데 가장 강큰 시어머니가
며느리 보고 함께 살자고 한 시어머니. 아주 자식을 그냥 호래비로 늙혀주기를 작정을 한 사람이라는 거요. 어디 감히? 간도 크지. 근데 지금까지는 혹시 몰라요. 근데 앞으로 얼마 지내면은 따로 살자고 한 시어머니가 강큰 시어머니래요. 어디? 간도 크지. 애 안 보고 밥하고 나가 살라고 하냐고. 그냥. 혼나버린다는 거. 며느리 보고 따로 살자고 그랬다가는. 이 어려운데 어떻게 알아들으시네. 이 알아들으면 대단한 거예요. 그런데 진짜 이제 그 잘 들으셔야 돼요. 정말 이렇게 지금 시어머니의 위치에서는 이걸 웃으시는 게 잘 알아듣는 것이고, 며느리의 입장에, 며느리는 이 다음에 시어머니 돼가지고 그때 당할 일이거든요. 그때 얘기잖아요. 그때 얘기를 그러면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확 쏟아져야 돼요. 아이고 우리 늙어서 내가 며느리 시집살이 할 일을 생각하면 그래야 그 잘 들은 건데 웃는 것 보니까. 그리고 제가 행자 교육 스님 되려고 그렇게 교육 받는데 비구니 되려고 여행자들이 있대요. 가서는 내가 얘기할 때 안 웃은 사람은 잘못 들은 거예요. 웃어야 돼요. 왜냐? 아이고 머리 깎고 들어오기 잘했다 이렇게. 그래서 진짜 잘 알아듣는 이제 처녀 같은 경우에 내가 이 다음에 시집 가서 시어머니 되면은 며느리한테 그 후박을 받고 살겠구나 하고 자네 그냥 스님이나 돼야겠다 하고 이거 끝나고 할 때 나 따라와서 스님 어디 가서 머리를 깎았으면 좋겠습니까? 이렇게 제일 잘 알아듣는 거예요. 자 이제 이건 농담이니까 또 진짜 따라와서 깎자 소리 말고요. 이제 이런 정도로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실천만 하면 이제 뭐 제가 이야기한 것은 뭐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좀 쉬쉬울지 모르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삼척 동자도 안다고 하는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대학생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좀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.